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코인 투자 백서. 일단 제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코인을 투자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좀 가급적 객관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초보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최종적인 그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분에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례는 서문, 그 다음에 1부는 도움이 되는 팁, 1장에서는 용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거래소를 뚫어라, 그리고 3장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라, 그리고 때론 정보를 위해 돈을 지불해라,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진주를 찾아라. 그리고 2부에서는 투자 10개명, 1장 소액으로 투자하라, 2장 본인의 목표를 정하라, 3장 투자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4장 코인들을 공부하라, 5장 분산 장기 투자하라, 6장 오르는 것에 달려들지 말라. 이런 6장에 오르는 것에 달려들지 마라. 7장 단타 본인의 능력 검증부터, 8장 투기 투자를 하여라, 9장 수익의 일부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라, 10장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라. 3부 코인 설명에서는 코인에 대한 기술 설명과 현재 트렌드, 코인별 설명,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진입 1장에서 코인별 투자 비율, 진입 2장에서 진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서문 보시면은, 일단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경험과 쌓아왔던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준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게 되었고요. 그리고 코인 투자 백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참고사항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 생각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경험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작성한 지가 한 5개월 전에 적은 것 같은데, 보면서 업데이트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은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설명하는 부분이.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도움이 되는 팁. 1장에서는 용어 설명. 일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용어를 잘 몰라서 좀 난감해 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는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손절이라는 거는 손해를 보고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을 한 1000원에 샀는데 가격이 너무 한 800원, 700원 이렇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6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원에 사는 게 600원에 팔았으니까 400원이 손해가 난 거잖아요, 개당. 그런 거를 손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얻어서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 주고 샀는데 110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원이라는 이익을 보신 거잖아요. 이런 걸 익절을 하는 거고요. 거래소라는 거는 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원화라든지 달러 또는 코인을,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등 요즘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그리고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을 줄여서 김프라고 하고요. 저걸 당시에는 김프가 한 50%, 40%, 뭐 30%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지금 거의 김프가 거의 없어요. 한 3%, 2%?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예전에 그 외국 언론에서도 김프가 50%가 되니까 외국 언론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뭐 장이 좋아지면은 또 김프가 뭐 40%, 50%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거래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김프가 만약에 50% 붙었으면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팔면은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외에서 달러로 코인을 사와서 김프가 많을 때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평단, 평단이라고 하고 뭐 평균 단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코인을 구매한 평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포를 1000개를 1000원에 100개를 사고 2000원에 100개를 구입했다면은 평단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계산하면 1000원 곱하기 100개 더하기 2000원 곱하기 100개 나누기 총 개수 200개 하면은 150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500원이 되는 거고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 위에 파란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것도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락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상승장이라 하기도 하고요. 불장이나 떡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니다. 일단 불장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메로나 녹색이 있잖아요. 이걸 메로나로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떡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타는 투자를 하고 단시간에 코인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행위. 뭐 단타라고 해서 뭐 코인을 산 다음에 뭐 10분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1시간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단타의 정확한 정의는 뭐 일단 단시간에 사고 파는 거지만은 단타라고 해서 뭐 딱 정해진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에 뭐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그 하루 동안 그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으시는 분들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뭐 코인수 늘리기 랑 같은 말이 평단 낮추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코인을 늘리는 행위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정도에서
코인을 파셨다가 이 정도에서 다시 코인을 사시고, 뭐 이쯤에서 코인을 다시 파셨다가 다시 이쯤에서 코인을 사신다면은 계속 코인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익을 보시고 또 이만큼 이익을 보시니까 코인 기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존버, 이건 존나 버티기라고 하는 얘기고요.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코인 가격이 구입 가격으로 올 것이라 믿고 이익으로 들어왔을 때까지 버티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인넷, 이더리움, 네오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토큰이 자체 기술력으로 토큰에서 코인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트론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되고요. 지금 트론이나 이오스가 지난달까지는 ERC20 토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생태계를 만들어서 벗어났습니다. 메인넷을 했죠. 그리고 상장은 거래소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트론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 아직 코인베이스 상장은 안 됐지만은 만약에 된다면은 이렇게 상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장 폐지를 줄임말이고요. 거래소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의미이고, 상장 폐지가 된다고 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세는 좀 많이 곤두박질을 쳐요. 한때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오스가 불이 붙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올인, 이거는 자신의 투자금을 다 투자하는 행위. 초보자분들이 보통 처음 시장 들어올 때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이제 뭐 가격이 떨어져도 더 이상 뭐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많이 손해를 보십니다. 올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사토시, 비트코인 기술인 블록체인을 처음 논문에 서술한 사토시 교수의 이름을 빌려 비트코인 단위량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0.0000005 비트코인 가격인 토큰이 있다고 하면 이를 5사토시라고 부른다. 0.0000005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기는 힘드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들을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비트코인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뭐 알트를 5사토시에 샀으면은 6사토시에서 팔면은 그만큼 뭐 1사토시가 이익이 되는 건데, 뭐 4사토시에 팔면은 1사토시가 손해가 되겠죠. 뭐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또 사토시 개념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비탈릭이라고도 하는데,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만드는 창시자고요. 이더리움 단위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토시랑 똑같이 0.0001 있으면 1 비탈릭이라고 말하고요. 이것도 이더리움 시장에서 이더리움 기술을 좀 늘리고 싶은 분들은 좀 이런 이더리움 비탈릭 가격을 좀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굴, 마이닝. 이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금을 캐듯 채굴업자나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려운 산소식을 풀어내므로써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행위. 그리고 코인이 메인넷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근데 뭐
보통 그냥 코인이라고 많이들 해요.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토큰이냐 코인이냐 뭐 다들 구분해서 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오 같이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알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넷을 거치면은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코인이 되는 거죠. 스캠은 사기 목적의 코인이라고 하고요. 일단 스캠이 어떤 스캠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ICO를 진행하면서 그 투자금을 다 모금을 한 다음에 그냥 투자금을 그냥 코인을 상장도 안 시키고 만들지도 않고 그냥 투자금만 가지고 날라버리면 그거를 사기를 쳤다고 해서 스캠이라고 부르죠. 팩서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화이트 페이퍼고요. 개발한 코인에 대한 서술한 문서, 개발 목적이나 향후 계획 등이 적혀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ICO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화이트 페이퍼도 어떻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향후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다른 코인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좋은 문서인 겁니다. 원금이란 거는 투자 금액, 본인이 1000만원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했으면 1000만원이 원금이고요. 뭐 히드라고도 말하고요. 원금을 뭐 가즈아,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전세계어가 된 한국어, 상승장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더 높이 올라가자는 의미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론이 500원인데 저는 가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트론. 투더문은 뭐 외국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요. 그 차트에서 가격 상승해서 차트선이 저 위 달까지 올라가자는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투더문이라고 하죠. 세력, 거대 자본을 무기로 시세를 조작하는 집단. 예를 들어서 코인을 200원에서 1000원까지 급히 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자 200원까지 곤두박질을 하게 만드는 집단. 뭐 세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왜냐면 세력들이 있어야지 코인도 가격이 오르고 하는 거거든요. 개미들만 있어서는 또 가격이 안 올라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력을 잘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개미, 뭐 일단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여기 속하고요. 크게 얘기해서 뭐 그냥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이죠. 예, 대다수들. 개미 털기. 이거는 세력이 상승시키고 싶은 코인에서 개미들의 지분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행위고요. 예를 보시면 2천만원 하는 비트코인을 2,500만원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개미들의 지분이 높으면 세력들이 얻는 지분이 줄어든다. 그래서 2천만원 하던 비트코인을 1,500만원으로 급히 하락시키면 초보 개미들이 좀 패닉세를 하죠. 그러니까 공포에 팔게 되는 거예요. 팔게 됐을 때 그때 세력들이 그거를 다 판매된 물량들을 다 사면서 다시 2,500만원으로 급히 상승시키는 행위. 무리다 시체 입주민 구조.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제호가에 코인을 구매한 사람 혹은 행위. 뭐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5월이구나.
이때가 한 1월쯤이죠. 1월. 12월하고 1월. 이 사이에 코인을 여기 실밥 이런 데서 이 높은 데서 정고점이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시체가 되신 거예요. 물리신 거고, 보시면 지금 계속 지금 하락장만 유출되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2,6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 그러면 뭐 2,600만원 입주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6 입주민이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하락장에서 이게 2,600만원을 보다 더 올라가려면은 2,600만원 산 사람들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원금이니까. 거기에 또 시체를 채우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뭐 저항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용어 설명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